그 동네에서 성갱이라고 해요. 성갱이 약수터로 물 뜨는데 거기 그 잠깐 갔다 몇 분 갔다 온 그 사이에 그럼 그게 걸어서 가면 굉장히 긴데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은 거기 손꼽아요. 근데 지금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무조건 산 깎는 거야. 이건 안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전에 제가 잘 모를 때도 그런 말 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 역사 교육과 나왔죠, 사학과 나왔죠, 뭐 이러다 보니까 답사를 많이 다니잖아요. 또 그리고 그 학위 받고 나서도 계속 답사를 많이 다녔어요. 그 답사 단체도 이끌고. 근데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눈이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아, 사람이 살 곳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다. 아주 쉬워요. 그런 거.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 그것을 갖고서 리모델링을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리모델링도 크게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시에서 살다가 시골로 들어오고 싶어 하는 것은 지금 젊은 애들은 시골의 삶을 안 살아서 그런 정서가 없어요. 근데 이제 지금 나이 한 50대 이상 되면 그런 정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골로 들어온다는 걸 막을 이유는 없어요. 오히려 권할 만한 부분이기도 하죠. 젊어서 도시에서 살았으니까. 그렇지만 들어오더라도 막 삐까번쩍한 거 짓고 막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있는 거 그냥 조금 고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살고 그러다가 몇 년 살아보고 아 이건 이런 거 좀 손을 대야 되겠네 할 때 손을 대야 돼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사람들이 어디 집 같은 거 할 때 뭐 그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많이 물어봐요. 좀 한문 조금 했다고 하면요, 뭐 사람들이 사주 볼 줄 아는 애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타일기를 뭐 장면 별걸 다 부탁해요. 아 저는 그 전문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그때도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향교나 서원이 있는 마을로 들어가라. 네, 전 꼭 그걸 권했어요. 그래서 향교가 있는 마을은 일본 놈들이 교동이라고 붙였거든요. 그 서울에 교동이 있고 전주에도 교동이 있고 공주에도 교동이 있고 다 있어요. 논산에도 있겠죠. 교촌리. 아 그렇죠. 교촌리. 예. 그러니까 향교가 있는 마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일본 놈들이 교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살면 좋다. 왜? 예전에 그 수령들이 그 조선시대 수령들이요 보면 지금처럼 행정, 사법, 입법 나눠지지 않았을 때 수령으로서 꼭 해야 될 7가지가 있어요. 국방, 교육, 제사 뭐 이런 것들. 그게 이제 칠사거든요. 뭐 정치, 경제는 말할 거 없고요. 그 수령 칠사 중에 하나가 교육인데 예전에는 가장 앞장세운 것이 교육이었어요. 조선시대. 그래서 그 지방 관아보다도 교동의 위치를 가장 좋은 데 잡았어요. 그러니까 향교를 그 지역에서는 가장 좋은 곳에 향교를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향교가 있는 마을로 가라. 그게 예전 사람들이 그렇게 잡은 거예요. 서원도 마찬가지잖아요. 서원은 그것은 이제 사립학교잖아요. 그러니까 사립학교 있는 그 서원에 거기가 그 지역에서는 그래도 자기들이 제일 좋은 어른을 모시려고 한 그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서원이 있는 동네, 또는 그 향교가 있는 동네. 거 때문에 평야지대는요 여차하면 물이 차요. 그래서 우리가 벼농사가 옛날에 막 지금처럼 이렇게 논에서 이렇게 평지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예전에 농사는 거의 다 산뼈였어요. 그러니까 그 산뼈가 평야지대로 내려오는 것은 그렇게 오래된 것이 아니에요. 그 역사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역사를 그 현재 이루어진 것 같고 예전에는 그랬지라고 생각한 게 사실은 틀린 것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제 제가 이렇게 이렇게 답사도 다니고 스스로 자꾸 고민도 해보고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1990년대, 1980년대죠. 그때 이제 그 결혼하고 우리 집사람이 저 홍성여고에 근무했었어요. 18년이. 그런데 그때 뭘 받으면요. 지금 뭐 거기 다 집들을 찾죠. 홍성여고 가는 그쪽에 평야지대에 집이 한 채 있었어요. 근데 어느 땐가 가보니까 거기에 물에 잠겨버렸어요. 그거 보고 되게 놀랐어요. 아, 저래서 옛날에 평야지대에 집이 없었구나. 꼭 옛날에는 보면 산을 뒤로 하고. 그래서 예를 들면 9분응선이라든가 8분응선 또는 7분응선 그런 데다가 집을 지은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배수의 문제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저는 이렇게 도시 같은 데서 집 질 때에 보면 제일 안타깝게 보는 게 뭐냐면요. 하수구예요. 사람들이 하수 시설을 너무 생각 안 해요. 보면 땅을 팔 줄만 알죠. 그러면 그 하수를 잘 해놔야 되거든요. 제가 옛날 구산 전문인이 이제 전 그거 갖고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거든요. 신라말 고려초 구산 전문 이렇게 남한여춘 선종사상사라는 거라고 썼는데 그 구산 전문지를 다 다니다 보면 발굴 현장이 있어요. 근데 되게 놀라워요. 얼마나 놀랍냐면요. 우리가 절에 가보면 이렇잖아요. 이렇게 대웅전이 있어요. 그럼 요 앞에 이제 탑 있지 않습니까? 탑이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되게 놀라운 것이요. 이런 탑이니 뭐 이런 거 이렇게 그 밑에 이제 다 까잖아요. 다 까면 하수구가 나와요. 하수구가요? 여기가 탑이 있다면 이렇게 십자형으로 하수구가 되어 있기도 하고요. 또는 이렇게 사방형으로 하수구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돌을 쫙 깔아놓은 거죠. 그럼 물이 그쪽으로 나갈 수 있게. 왜 그러냐면 이 배수 시설이 안 되면 물에 의해서 얘는 문제가 돼요. 그 집안도 약하게 돼요. 그래서 하수 시설이 진짜 잘 돼 있구나. 그러니까 그게 1000년 넘게 버티고 2000년 넘게 버티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제 2000년 넘게는 잘 모르고 이게 이제 되게 1000년 이전 그런 거거든요. 구선 절이니 뭐 이런 탑 같은 거. 하수 시설 진짜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1000년이 넘게 있는 거고 그 부서진 것도요. 일제시대 때 이후에요. 왜냐면 옛날에는 그런 건 말하자면 신성한 그런 거여서 건들질 않았어요, 사람들이. 근데 일제 때부터 일본 놈들이 말하자면 도굴꾼들 시켜서 도굴하게 하고 또 지들이 아주 공식적으로 도굴하고 발굴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내놓은 도덕질을 한 거죠. 이제 그러면서 그 근기가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석굴암에다가 시멘트 바르는 거. 그렇죠. 예. 바로 그런 것. 그러니까 그런 게 만약에 발랐다면 예전 사람들 같으면 석회 같은 걸 발랐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이 사고가 그래요. 근데 참 뭐하다가 이게 이 촬영자 촬영자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도리를 보존하는 사람은 그것을 채우려고 하질 않아. 그래서 우리가 꼭 생각하시는 건 뭐냐면요. 집안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집에서 빼나갈 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선생님. 내가 냉장고를 갖고 왔어요. 자, 그러면 갖고 온 만큼 우리는 거기다 채우려고 하잖아요. 냉장고로 가져온 만큼 얼른 소모시켜야 되는 거. 또 내가 그것을 계속 갖고 있기 뭐하는가? 남주고. 자꾸만 그렇게 빼내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보면은 자식들한테 돈 버는 법이라든가 이런 건 가르쳐 주는데 뭘 안 가르쳐 주냐면
돈 쓰는 법을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돈 쓰는 법을 꼭 가르쳐요. 제가 돈 쓰는 뭐 이런 거 제가 뭐 이렇게 남의 집 애비처럼 애비 노릇을 못한 사람이라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그래가지고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어디 갔다 오면 꼭 동전이 생겨요. 지금은 뭐 카드니 뭐니 쓰니까 잘 안 생기지만 옛날에는 꼭 현찰로 걸 거니까 동전이 생기면 동전을 안 갖고 다니고 꼭 뭐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1년이나 2년 되면 우리 큰애한테 줬어요. 그거. 그래서 이 아빠가 그동안 모아오는 동전인데 너 이거 저축하라. 그럼 그거 100원짜리, 10원짜리, 말하자면 500원짜리 모아가지고 하고. 그리고 이제 큰애가 커가지고 이제 또 작은 애가 띠동갑인데 이제 늦둥이 났을 때 또 걔를 위해서 또 그래가지고 주고 그랬어요. 이제 지금은 돈도 없어서 그렇게도 못하지만 그렇게 몇 해씩 하는 그게 저로서는 애한테 네가 잘 저축을 해야 된다 말을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더 큰 그런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애들 그래서 잘 적어요. 돈을 모으는 것보다 어떻게 잘 쓰는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라든가 이렇게 보면 있잖아요. 그럼 우리 애들이랑 가다가도 제가 돈 줘가지고 거기다 꼭 넣고 가요. 저는 꼭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지나갈 때는 안 넣어. 그렇지만 애들하고 같이 갈 때는 애들한테 특히 그런 식으로 자꾸만 이렇게 왜 그러냐면요. 저버릇하지 않은 사람은요 남한테 못 줘요. 받기만 한 사람. 그러니까 줄 줄 아는 거 이걸 자꾸만 연습시켜야 돼. 그런 연습. 그래서 지금 여기서 문제는 뭐겠어요? 채우려고 하는 게 문제거든요. 빼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들 빼려고 하는 사람들 별로 없으니까. 그렇게 주민들. 그래서 이 돈을 잘 보존하는 사람은 채우려고 하지를 않아요. 똑같이 아까 신불가식을 부유불가식으로 받은 것처럼 똑같아요. 용법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자꾸만 연습해야 돼요. 어법을. 앞에서는 신불가식이라고 했어요. 또 지금 여기서는 불용령이라고 했어요. 그 깊이를 알 수가 없어. 여기 심은 빼버리자고요. 똑같이 불욕이에요. 그래서 알 수가 없다, 채우려 하지 않는다. 근데 이것을 갖다가 다시 강조를 어떻게 해요? 저 부자 쓰고 오진 부자를 써줘. 부유 불가식이니. 또 아래 부유 불용령이니. 이렇게 지금 사용하잖아요. 한번 해보죠. 불가식이라. 부유 불가식이니. 불용령일세. 부유 불용이니. 예, 다시 해볼까요? 불가식이라. 부유 불가식이니. 불용령일세. 부유 불용이니. 저 오직. 그것을 갖다 더 딱 한정시켜가지고 강조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이번에 이어서 해볼게요. 불가식이라 부유 불가식이니. 불용령일세 부유 불용이니. 불용령일세 부유 불용이니. 예.
한 번 더 해봐요. 불가식이라 부유 불가식이니 불가식이라 부유 불가식이니 불욕령일세 부유 불령이니. 불용령이세 부유 불령이니 예. 고로 능패로되. 자, 채우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그대로 그것이 헐어져 버려요. 우리가 피폐하다, 헐다 그런 말이거든요. 패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신발 오래 신으면 어떻게 돼요? 다 떨어지죠? 해지죠?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능패로다. 그게 해질지언정. 이렇게 해질 수는 있지만 불신성이야. 새로 이루지는 않아요. 지금 보면 우리는 저 생각하면 저 이거 무지 잘 지켰어요. 저는 냉장고 한 대를 딱 갖고서 20몇 년을 썼나요? 제가 98년인가 시내로 나가가지고 그때 어떤 분이 저 냉장고를 하나 사주시더라고요. 그걸 갖다가 작년에 바꿨으니까 얼마를 쓴 거 한 20년 썼나요? 하여튼 그랬어요. 그것도 얼지 않아가지고 작년에 한 달간 아주 김치 때문에 엄청 고생했네. 근데 지금 신는 신발도 저게 한 5년 됐을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저번엔 너무 심해가지고 어째 신발을 신으면 더 발이 안 좋아. 그래서 빠르더니 깨끗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지게는 할 수 있지만 새로운 것을 이루지는 않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도가의 이 노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기는 참 쉽지는 않아요. 이분의 이런 것처럼.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자꾸만 뭔가를 채우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자꾸만 새로운 거를 막 하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고 있는 것을 갖고 제대로 쓰는 거. 지금 우리가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거거든요. 그걸 제대로 쓰는 거. 그게. 자, 그 다음 또 읽어보시죠. 후한 황헌 이야기. 황헌의 집안은 대대로 빈천했고 그의 아버지는 수의사였다. 어느 날 영천의 순숙이 황헌의 마을 여관에서 황헌을 만났다. 당시 황헌의 나이는 14세였다. 순숙은 인물이 범상하지 않은 것을 보고 인사를 나누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며칠을 머물며 돌아가지 않다가 황헌에게 말했다. 당신은 나의 사표입니다. 그 후 순숙이 월랑을 만난 자리에서 물었다. 당신 고을에 안저가 있던데 당신은 그를 아시오? 그 말에 월랑은 대꾸했다. 우리 고을이 황헌을 만나보셨군요. 당시 그 고을의 대량도 재주 있는 사람으로 이름이 높았다. 어느 날 황헌을 만나보고 그 풍모에 고개 숙이지 않을 수 없어 집으로 돌아갈 때에는 망연자실하였다. 대량의 어머니가 말했다. 너 오늘 수의사의 아들과 놀다 왔구나. 그러자 대량이 대답했다. 황헌을 만나보기 전에는 제 스스로 나만한 사람이 없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그를 만나보니 쳐다보면 앞에 있는 것 같더니 어느새 뒤에가 있어 참으로 측량할 길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역시 같은 고을의 진번과 주거 등도 입을 모아 말하였다. 두서너 달 황헌을 만나보지 못하면 우리 마음이 천박해진다.
태연의 곽태는 젊어서 여남에 놀러오면 원랑의 집에서는 하룻밤도 자지 않고 황혼의 집으로 가서 며칠씩 묵고 돌아갔다. 어떤 사람이 그 까닭을 묻자 곽태가 대답했다. 원랑의 기량은 조그만 샘물 같아서 비록 물이 맑기는 해도 얕아서 퍼내기 쉽고 황혼의 기량은 넓어서 수천 경이나 되는 물결과 같으니 맑게 하려고 해도 맑아지지 않고 흐리게 하려고 해도 흐려지지 않으니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황혼의 집에 오래 머물러 아는 것을 배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황혼과 같은 이는 미묘하고 그윽한데 두루하여 깊이를 알 수 없는 옛날에 뛰어난 사람들의 반열에 들지 않을런지. 네. 이게 제가 통감을 읽다가 아주 이 기사를 보고 되게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쓴 거예요. 이게 옛적의 고지선 의사자는 미묘현통하여 신불가식이야. 그럼 정말 우리가 미묘현통하여 신불가식 이걸 표현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역사 얘기를 이 맨 뒤에다 넣냐면 노자 그 자체를 설명하고 해설하는 거로는 제 능력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설득력을 갖기가 되게 어려워요. 또 저도 얘기하다 보면 저의 그렇게 천박한 그런 거에 자꾸만 빠지기 쉽고, 그래서 그럼 역사에서 그 예를 찾아주면 어떨까 해가지고 이제 이 역사책 같은 걸 읽다가 그런 관련된 게 있어요. 왜냐면 이건 실제 있는, 요즘으로 말하면 뭐 based on a true story, 그 실화에 뭐 어기깍한 뭐 이제 이런 거 영화에도 보면 뭐 그런 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후한 황혼의 이야기를 딱 보고는 되게 놀래가지고 반갑고 참 좋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여기 보면은 14살밖에 안 된 황혼에 대해서 당신 나의 사표, 당신 나의 스승이라는 소리거든요. 당신 고을에 안자가 있던데, 이 안자는 아내 아닙니까? 공자님의 수제자 아내. 그 아내와 같은 그런 뛰어난 인물이 있다. 그런 말이죠. 심지어는 대량이라고 하는 사람, 이 대량도 굉장히 유명한 인물입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인물들은요, 후한 시대에 이렇게 아주 떨쳤던 인물들이에요. 지금 여기 나오는 인물들이. 근데 황혼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런데 황혼은 이 유명한 사람들이, 공자가 노항공의 종묘에 가니 그릇이 있는데 유치라고 불렀다. 공자는 이 그릇을 보고 참 좋다, 이런 그릇을 본 것이 하고 돌아다 보며 제자들아 물을 떠오렴 하였다. 물을 떠오자 여기에 부으니 반쯤 차면 반듯해지고 넘치면 엎어진다. 공자는 낯빛을 고치고 좋다, 찰 줄을 아는도다 하니 자공이 곁에 있다가 물었다. 찰 줄을 아는 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더하면 줄어드는 것이라. 더하면 줄어든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대체로 물체는 성하면 쇠해지고 즐거움이 다하면 슬퍼지며 해가 중천에 뜨면 옮겨가고 달이 차면 기운다. 그러므로 총명예지는 어리석음으로써 지키고 담은 박변은 철루함으로써 지키며 무력 의용은 두려움으로써 지키고 북이 광대는 검소함으로써 지키며 덕을 천하에 베품에는 사양으로써 지키느니라. 이 5가지는 선왕께서 천하를 지키면서 잃지 않은 까닭이 되느니라. 이 5가지를 어기면 반드시 위태로워지느니라. 그러므로 노자는 이 도리를
보존하는 이는 가득 채우려 하지 않으니 오직 채우지 않음으로 덮을 수 있고 새로운 것을 이루지 않는다고 하였다.